파이썬 개발 환경을 설정하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설치하는 건데요. 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보통 시중의 교재에는 이렇게 python.org라는 사이트 들어와서 직접 내려받아 설치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맥이면은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고요. 윈도우라면 이것보다는 윈도우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라는 게 있죠. 스토어. 스토어로 검색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뜨는데 이 스토어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파이썬으로 검색을 해요. 파이썬으로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파이썬 버전별로 내려받을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보여집니다. 저는 있잖아요. 잘 보시면은 파이썬 3.13 설치되어 있고요. 3.12도 설치되어 있고요. 11도 설치되어 있죠. 여러 개의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파이썬 여러 버전을 설치해 뒀는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 중에서 뭘 쓰면 되겠어요? 제일 최신 버전 쓰면 되겠죠. 만약에 파이썬이 설치가 안 돼 있으신 분은 이 파이썬 3.13 선택하고 저는 설치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설치됨이라고 보여져 있는데 설치가 안 되신 분은 설치 버튼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파이썬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내려받지 않아도 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에서는 음, 이렇게 해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걸 먼저 설치를 해야죠. 설치하셔야 돼요. 됐죠? 설치했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 개발 도구로 뭘 쓰냐면요. VS 코드를 쓰죠.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이썬 툴은 VS 코드가 아니고요. 뭐일 것 같아요? 커서 AI 제일 좋아합니다. 커서 AI. 커서 AI. 코드를 아주 잘 만들어주죠. 물론 이제 VS 코드도 잘 만들어주는데 그 AI의 도움을 받기는 커서 AI가 훨씬 편해요. 근데 수업 시간에 그거 쓰긴 좀 그렇고요. 이거 VS 코드를 쓰겠습니다. VS 코드는 이렇게 visualstudio.com code.visualstudio.com 들어가면은 내려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code.visualstudio.com 들어와서 본인의 OS에 맞는 제품을 내려 받으시면 됩니다. 윈도우면 윈도우용, 맥이면 맥용 내려 받아서 설치하시면 되는데 저는 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거 여러분에게 다시 보여드리려고 지웠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거를 지우고 다시 설치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 프로그램도 미리 내려받았어요. 내려받아서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이렇게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현재 VS 코드 버전이 1.100.0. 와, 번호도 어쩜 이렇게 좋을까요? 왠지 뭐 98이나 99, 101보다는 100이 훨씬 좋아 보이죠. 내려받으세요. 내려받으시고 요걸 설치할 거예요. 맥 사용하시는 분은 그냥 맥용 내려받으시면 돼요. 그렇죠? 맥용 내려받으시면 되고 이거 더블 클릭해서 설치해 볼까요? 참고로 이미 VS 코드가 설치되어 있으신 분은 굳이 지울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지우고 새로 설치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존에 설치했던 익스텐션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 재시작해 줘야 되는데 그 시간이 좀 걸려서 귀찮을 수도 있으니까 어 만약에 VS 코드가 설치돼 있으면은 굳이 지우고 다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거 설치해 볼게요.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설치 위자드가 뜨고요. 라이센스 동의하죠. 동의하고 다음 누르면은 이렇게 설치 폴더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폴더가 어디냐면요. 사용자 홈 디렉토리 아니에요.
홈 디렉토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경우에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쓰잖아요. 그러면 각 사용자마다 VS 코드를 따로따로 설치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각 사용자마다 그 환경도 다 다르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제 컴퓨터도 계정이 두 개가 있어서요. 현재 로그인한 계정으로는 계정이 JK라는 계정이고 그 계정으로 로그인 했기 때문에 이렇게 JK 폴더 안에 설치가 되도록 하죠. 뭐 디폴트 값으로 놓고 다음 누르면은 시작 메뉴 폴더에 바로 가기를 만들 거냐 물어보죠. 다음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 화면 바탕화면 바로가기 만들기. 저는 이거 다 선택합니다. 제가 보내드린 교환에는요 여기 두 개는 선택하는 걸 안 했는데 사실 기본값으로 설치해도 상관없습니다.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 있으면 체크하면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파란 박스 있는 거에 체크를 하면은 윈도우에서 폴더나 파일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잖아요. 그걸 컨텍스트 메뉴라고 부르는데 그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렀을 때 메뉴에 코드로 열기라는 메뉴가 추가가 돼요. 그 말입니다. 안 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보통 다 선택하고 설치합니다. 그리고 다음 누르고 설치 누르면은 설치가 되는 거죠. 자, 저는 이렇게 설치가 됐죠.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실행에 체크돼 있고 종료 버튼 누르면 비주얼 스튜디오 VS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저는 이 그 VS 코드 화면을 좀 글자 크기를 크게끔 조정을 해놨는데 컨트롤 키 누르고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를 누르면 화면에 뭐 아이콘들이나 아니면 글자의 크기 등을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컨트롤 마이너스, 컨트롤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런 화면이 뜨죠. 이런 화면이 뜨고 VS 코드를 처음 설치했다면은 그 다음에 그 파이썬을 개발할 거라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왼쪽 메뉴에 보면 벽돌 4개가 있죠. 벽돌 4개. 벽돌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가요? 벽돌 4개가 있는데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익스텐션 아이콘 이렇게 불러요. 우리말로 하면은 뭐 확장팩 정도? 그 VS 코드는 파이썬 언어를 이용해서 개발하기 위한 전용 도구가 아니에요. 저거로는 파이썬 프로그래밍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자바도 하고요. 뭐 그다음에 웹 프론트엔드 코드도 작성하고 별것 다 합니다. 그래서 특정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할 거라면요. 그 언어에 맞는 확장팩을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익스텐션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에 익스텐션 주에 여기 서치 필드 있죠. 입력 필드에 여기다가 파이썬으로 검색을 한 다음에 파이썬 익스텐션을 설치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파이썬 클릭을 하면은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언인스톨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설치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지웠었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지웠었는데 그 전에 익스텐션이 설치를 했었던 거고, 만약에 처음에 설치가 안 돼 있다면 요런 화면으로 뜹니다. 이렇게 인스톨이라는 화면으로 뜨고요. 그리고 또 뒤에서 그 WSL이라는 확장팩이 있는데 그건 뒤에 드릴 텐데 또 WSL이라는 확장팩을 설치하면은 요 그 인스톨 버튼이 좀 다르게 나타나요. 지금은 이 인스톨이라고 뜨면은 이거 클릭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는 금방 돼요. 굉장히 빠르게 되죠. 화면처럼 언인스톨이라고 나오면 설치가 돼 있는 거고요. 혹시나 뭐 익스텐션을 리스타트하라고 하면요. 익스텐션 리스타트 선택해도 되고 지웠다가 다시 깔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 말고 또 뭐 더 필요하냐면은 주피터라는 익스텐션도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 파이썬 코드를 작성할 때 파이썬 파일만 이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피터 노트북 파일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 결과를 바로바로 보게끔 하는 방법을 많이 쓰는 건데, 주피터도 제 컴퓨터에 이미 설치가 돼 있잖아요. 언인스톨 누르면 지워져. 보통 처음 상태는 요 화면이고, 이 상태에서 여기에도 인스톨 누르면은 이제 설치가 되는 거죠. 설치가 되고, 이 두 개만 설치해 놓으시면 됩니다. 두 개만 설치하면 되는데, 파이썬의 주요 익스텐션이 많아요. 이거 말고도 잠깐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여드리면은, 저는 방금 파이썬 익스텐션과 주피터 익스텐션을 설치했잖아요. 파일랜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패스트 API 스니펫이라는 것도 있죠. 도커 익스텐션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당장 이게 다 필요한 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설치하시면 돼요. 굳이 뭐 처음에 다 설치해 놓고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뭐하고 뭐 설치했어요? 주피터 익스텐션과 파이썬 익스텐션 두 개 설치했죠. 근데 저는 제 컴퓨터에는 이 두 개의 익스텐션 말고 또 몇 개의 익스텐션이 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뭐가 설치가 되어 있냐면요. 그 GitHub의 코파일럿이라는 익스텐션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GitHub의 코파일럿이라는 익스텐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설치하고 그 GitHub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GitHub 코파일럿 이용해서 코드를 자동 생성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냥 뭐 함수 자동 완성 기능 정도가 아니고, 뭐 알고리즘을 설명을 하면 그 알고리즘대로 코드를 다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세상 좋아졌죠? 자, 요것도 돼 있고요. 뭐 이거는 굳이 여러분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하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맨 왼쪽 상단에 익스플로러라는, 그러니까 뭐 종이 두 장 겹쳐 있는 거, 이 아이콘 클릭하시면은 왼쪽에 이렇게 오픈 폴더, 클론 리포지토리, 크리에이트 자바 프로젝트 뜨는데, 아마 여러분은 맨 아래에 있는 요건 안 뜰 거예요. 크리에이트 자바 프로젝트. 이거 왜 뜨냐면요. 제 컴퓨터에다가 제가 자바 익스텐션을 설치해 놨었습니다. 이걸로 자바 코드도 작성하고 실행시킬 수 있거든요. 자바 익스텐션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제가 뜬 거고, 보통은 이렇게 오픈 폴더, 그 다음에 클론 리포지토리만 뜨죠. 우리는 그 GitHub 저장소에서 코드를 가져올 건 아니니까 위에 있는 오픈 폴더를 누르고 소스 코드를 저장할 디렉토리를 하나 선택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클론 리포지토리 안 뜨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쓸 건 아니니까. 이거는 저는 여기에 익스텐션이 몇 개가 더 설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안 떠도 상관없습니다. 위에 있는 오픈 폴더를 누르고, 안 뜬다면은 저기 GitHub 관련된 익스텐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쓸 건 아니니까 안 떠도 상관없어요. 저는 위에 있는 오픈 폴더를 누르고 소스 코드를 작성할 디렉토리를 하나 선택할 건데, 저는 있잖아요. 이거는 완전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C 드라이브 안에 dev라는 디렉토리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뭐 개발 툴들이나 아니면 그 프로젝트 워크스페이스 등을 다 넣어놔요. 여기다가. 나중에 이제 윈도우 포맷 한다든가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만 싹 USB에 복사해 놨다가 다시 붙여 넣는 방법을 이용하죠. 여기에 보면은 저는 vs-workspace라는 디렉토리를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폴더들이 있잖아요. 그쵸? 여기 꼭 이렇게 저하고 똑같은 디렉토리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디렉토리에 설정해 놓으시면 되는데, 저는 dev 아래 workspace 디렉토리 안에 폴더를 하나 만들 거예요.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음,
참고로 워크스페이스 안에 폴더 이름은 꼭 영문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글로 작성해도 돼요. 한글로 작성해도 되고 여기다가 그 프로젝트를 어떤 종류의 프로젝트를 만드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디렉토리 이름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렇죠? 저는 뭐라고 쓸까요? 2025-05-13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예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저처럼 날짜로 하는 건 좋지 않죠. 왜냐면 나중에 저게 뭐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아니면은 여러분이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했다면 그 프로젝트 주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나 아니면 문장으로 폴더 이름을 만드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폴더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 폴더를 선택하면 이렇게 익스플로러에 폴더 이름이 보여지죠? 이렇게 되고 지금은 폴더에 아무것도 없죠. 파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저기다가 파일을 두 가지 종류를 만들어요. 하나는 그냥 파이썬 파일, 그리고 또 하나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 실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분명히 파이썬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이썬 파일을 실행시켜야 될 거예요. 그런데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파이썬 파일로 코드 만들면은 되게 불편합니다. 파이썬 파일은 실행할 때 그 파일을 전체를 실행하거든요. 근데 파이썬은 코드 조각조각 작성하고 테스트해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피터 노트북이 훨씬 편해요. 그래서 먼저 파일 메뉴에서 뉴 파일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화면에 파이썬 파일과 주피터 노트북을 만들 수 있는 메뉴가 뜨죠. 제 컴퓨터는 자바 파일이나 자바 프로젝트를 추가할 수 있는 메뉴도 있잖아요. 이게 있는 거는 저는 자바 익스텐션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없어도 됩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자바 만들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자바를 한다면 이거보다는 저는 이클립스를 쓰는 거 더 좋아해서 이클립스로 자바 개발하고요. 그렇죠. 여기 이 메뉴 중에서 먼저 주피터 노트북을 선택해 보시겠어요? 주피터 노트북. 그러면은 이렇게 현재 파일명을 untitled 1이고요. 이 상태는 아직 저장이 안 된 거예요. 왼쪽에 파일 이름이 안 뜨잖아요. 저장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큰 네모 박스 있죠. 숫자 1이 있는 거. 여기는 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셀. 여기다가 코드를 작성하는 거죠. 셀의 종류는 코드 셀이 있고 마크다운 셀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코드 셀은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시키는 건데 여기다가 코드 작성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프린트 헬로 월드 이렇게 한 줄만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요 셀을 실행시키려면은 이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거든요. 환경이 필요하는데 파이썬은 보통 실행 환경을 프로젝트마다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가상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가상 환경을 잠깐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하면요. 파이썬의 가상 환경은 보통 .venv란 디렉토리로 만들고 그 안에다가 설정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프로젝트마다 각각 독립적인 패키지 환경을 구성하도록 해요. 그래야 프로젝트들끼리 다른 버전의 하지만 같은 이름의 라이브러리가 있을 때 충돌이 나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서로 다른 패키지 버전을 유지할 경우
각 프로젝트마다 가상 환경이 설정되어 있으면요. 충돌이 발생 안 하는데 만약에 가상 환경을 설정하지 않고 그냥 패키지를 설치해 버리면은 그리고 프로젝트가 그 가상 환경이 아닌 환경을 사용하면은 가상 환경이 아닌 환경을 전역 환경이라고 부르거든요. 글로벌 인바이런먼트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되면은 두 프로젝트가 서로 다른 버전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경우에는요. 둘 중에 하나는 실행이 안 돼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보통 파이썬 개발할 때는 99%는 가상 환경을 만들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상 환경 사용하는 이유는 패키지 충돌 방지 이게 가장 크죠. 그 다음에 그 내가 개발했었던 환경을 실제 운영하는 환경에 그대로 배포를 해야 하잖아요. 이 배포 환경과 동일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 가상 환경을 씁니다. 가상 환경 만드는 방법은 파이썬의 -m 명령으로 가상 환경을 만드는데요. 우리는 VS 코드를 사용하잖아요. VS 코드에서는 좀 더 쉽게 가상 환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요. 먼저 이 코드 보시면은 코드의 오른쪽 부분에 셀렉트 커널이라고 되어 있죠. 오른쪽 상단에 셀렉트 커널이라고 되어 있으면 현재 이 파이썬 코드로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환경이 선택이 안 됐어요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실행 환경이 선택이 안 돼. 시리가 뜬금없이 뒤집어 놨습니다. 다시 셀렉트 커널. 이 셀렉트 커널을 클릭해 보시겠어요? 클릭하시면은요. 여기에 주피터 커널을 쓸 건지 아니면 주피터 서버 있는 걸 쓰든지 아니면 파이썬 환경을 선택할 건지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파이썬 환경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파이썬 인바이런먼트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제 컴퓨터는 있잖아요. 요렇게 그 파이썬 3.9.13에 베이스 환경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아주 오래전에 설치해 놓은 아나콘다예요. 그 안에 있는 파이썬 환경이고 그 다음에 텐스플로우 2.16이죠. 이거는 제가 그 개인적으로 프로젝트 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의 환경이에요. 여기는 GPU를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환경에서 그 쓰는 버전이 좀 오래된 버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른 애가 건들면 기존의 코드가 동작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따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아래 보는 3.11, 3.12, 3.13 있죠. 이거는 글로벌 ENV라고 되어 있죠. 얘네들은 전역 환경입니다. 근데 보통은 전역 환경을 선택 안 해요. 선택 안 하고 위에 보면은 Create Python Environment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추천한다고 되어 있죠. Recommended 하잖아요. 그러니까 Recommended 하는 걸 선택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저는 Create Python Environment를 선택합니다. 항상 이거는 그 프로젝트를 만들 때마다 맨 처음 한 번은 무조건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마 지금까지 가상 환경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파이썬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무조건 가상 환경 만들고 쓰셔야 해요. 파이썬 인바이러먼트를 만들면요. VS 코드에서는 파이썬의 가상 환경 만드는 방법과 그 콘다 명령을 이용해서 가상 환경 만드는 방법을 둘 다 지원해 줘요. 네, 저는 기본 파이썬에서 만드는 가상 환경 명령이 이렇게 되거든요. 파이썬 입력하지 마세요. 저기 제가 그 배포한 자료에 다 있으니까 venv 하고 .venv 이렇게 되는데 이 맨 뒤에 .venv는요 가상 환경을 설치할 디렉토리예요. 디렉토리고 이게 요겁니다. 위에 있는 거. 저는 그래서 위에 있는 .venv를 만들 거예요. 선택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어떤 파이썬 버전에서 실행되게 할 건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저는 가장 최신 버전인 3.13을 선택할 거예요. 3.13. 그러면요, 왼쪽에 .venv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뭐가 막 움직이죠, 오른쪽 아래. lib 폴더 들어가면은 사이트 패키지스가 있고요. 그 아래 뭐가 계속 쌓여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기본적으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저기다 다 옮겨줍니다. 복사를 해놓는 거예요. 기본 라이브러리들이에요, 쟤네들은. 잠깐 기다리면 되겠죠. 이게 다 환경이 구성될 때까지 잠깐 기다리시면 되는데요. 잠깐 기다리면 이렇게 lib 폴더에 사이트 패키지스라는 폴더에 많은 폴더가 만들어진 거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가 바뀌었냐면요, 오른쪽 상단에 여기가 바뀌었죠. 여기가 .venv 그리고 파이썬 3.13.3 이렇게 나오죠. 가상 환경이 설정이 잘 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 셀을 선택하고 왼쪽에 있는 화살 삼각형 버튼을 누르면은 실행이 돼야 돼요. 이렇게 실행이 되면은 가상 환경을 잘 설정한 겁니다. 됐죠? 이 파일은 저장을 하나 해놓겠습니다. 컨트롤 S 누르면은 파일명 입력하라고 나오죠. 이거는 hello.ipynb라고 저장하겠습니다. 그럼 왼쪽에 venv 디렉토리 아래 hello.ipynb라는 파일이 만들어지죠. 이거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이죠. 주피터 노트북은 이렇게 제가 화면에 빨간색 박스를 쳤잖아요. 이걸 셀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셀을 실행시키면 아래쪽에 그 결과가 보여집니다.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작성하고 실행도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순수한 파이썬 파일을 만들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 파일은 잠깐 닫아 놓고요. 왼쪽에 파일 메뉴에 보면 New 파일이라는 메뉴 또 누르시면요, 이번에는 파이썬 파일을 선택할 거예요. 여기 파이썬 파일. 아까는 주피터 노트북을 선택했잖아요. 이번에는 파이썬 파일 만드는데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요, 프린트 하고 헬로 월드라고 쓸 거예요. 이거는 다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전부 다 코드 작성하는데 이것도 저장해보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는데 파일명은 헬로, 확장자는 py, 파이썬 파일은 이렇게 py로 만들어지죠. 아까 주피터 노트북에서 가상 환경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파이썬 파일 만들면은 자연스럽게 오른쪽 하단에 이 파이썬 파일을 실행시킬 수 있는 실행 환경이 자동적으로 잡힙니다. 만약에 안 잡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에 3.13.venv라고 안 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아까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 가상 환경 추가할 때처럼 화면이 비슷하게 나오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뜨니까 여기서 뭐 가상 환경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선택한다든가 하면 되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는 여기죠. 지금 제가 빨간 박스 친 거 레커멘디드라고 돼 있는 거, 이게 지금 선택이 돼 있는 상태예요. 주피터 노트북에서 설정을 했으니까 자동으로 얘가 잡습니다. 아시겠죠? 가상 환경은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다음에 다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만들어진 걸 선택해서 쓰면 되죠. 그렇게 선택된 상태면요, 만들어진 거 선택된 상태면 이 파이썬 파일을 실행해야 되는데, 파이썬 파일을 실행하려면은 오른쪽에 있는 요 플레이 버튼 있죠, 삼각형. 그 오른쪽에 그 더보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V 표시된 더보기 아이콘이 있는데, 더보기 아이콘 누르면은 런 파이썬 파일이라고 나오죠. 요걸 선택하셔야 돼요. 가끔 이제 실행 환경에 따라서 런 파이썬 파일이 아니고 그 런 페이지라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런 페이지라고. 그러면은 그때는
런 페이지가 아니고 런 코드요. 요 위에 런 코드라고 메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런 코드로 실행시키면 안 돼요. 파이썬은 반드시 런 파이썬 파일로 실행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런 파이썬 파일 선택하면은 아래쪽에 터미널이 하나 열리면서 파이썬 명령어가 어디에 있는 게 실행되냐면요. 현재 프로젝트 폴더 아래에 있는 .venv 아래 스크립트 아래 파이썬 명령어로 hello.py 파일을 실행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보여지죠. 이렇게 런 파이썬 파일로 실행한다는 거고, 자, 이 터미널은 닫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X 버튼 눌러서 닫는 방법이 있고 휴지통으로 완전히 터미널을 킬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개가 좀 다릅니다. 다른데요. 여기 킬을 하면은 이 터미널이 완전히 닫히는 거고, 다시 열려면 이 파일을 실행하거나 아니면은 이 3점 아이콘 있잖아요. 위쪽에 3점 아이콘 클릭하면 터미널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뉴 터미널을 열면 또 터미널이 열려요. 이렇게 휴지통 버튼 누르면 완전히 터미널이 죽는 거고, X 버튼 누르면은 터미널을 잠깐 숨깁니다. 숨기는 거예요. 숨겨진 터미널을 열려면은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역다운표, 그러니까 숫자 1 옆에 있는 거 있죠? 역다운표 누르면 기존의 터미널이 다시 열립니다. 만약에 메뉴에서 계속 터미널, 뉴 터미널을 열면 항상 새로 터미널이 열려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터미널이 여러 개 쌓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터미널은 굳이 여러 개 띄워놓을 필요는 없고 하나만 띄워놔도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X 버튼 눌러서 닫으면은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역다운표 누르면 다시 숨겨졌던 게 보여지는 겁니다. 가상 환경도 설정하고 그 다음에 파이썬 코드도 실행을 했고요. 터미널도 띄워 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터미널을 띄울 때 터미널의 프롬프트가 이렇게 보이면 안 돼요. 이렇게 보이면 안 되고 앞에 소가로 하고 .venv 소가로 닫고 요 표시가 있어야 돼요. 이 표시가. 이게 뭐냐면은 현재 이 프롬프트에서 입력한 명령은 이 가상 환경에서 실행되게 할 거예요.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소가로하고 .venv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 터미널에서 이 명령을 하나 내려주시면 됩니다. .venv하고 탭키를 누르면 이렇게 디렉토리가 역슬래시로 자동 완성되거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아래 activate라는 파일을 실행을 한번 시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엔터 치면은 앞에 가로하고 .venv가 붙죠. 저러면 이제 저기서 입력한 명령은 다 가상 환경을 기반으로 실행한다든가, 만약에 파이썬에서 pip 명령으로 패키지를 설치하면요, 전역 환경에 설치 안 되고 어디가 돼요? 이 가상 환경에 설치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요, venv 디렉토리 아래 lib 디렉토리 아래를 보면은 제가 numpy라는 패키지를 설치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numpy 패키지가 왼쪽에 없죠. m 다음에 n인데 뭐 nest async io 이런 것만 있잖아요.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가상 환경을 활성화 시켜 놓고 그리고 numpy 명령을 실행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numpy 패키지가 여기 안에 설치가 돼요. 근데 이제 이 스크립트 실행시킬 때 에러 메시지가 나시는 분이 있어요. 에러 메시지가 나는 게 아니고 에러가 나는 분이 있어요. 에러가 나는 분이 있는데 그 에러가 왜 나냐면요. 지금 터미널을 띄웠는데 이 터미널이
제가 빨간색 박스 친 부분 보면 파워쉘이라고 돼 있잖아요. 파워쉘. 그 윈도우에서 그 터미널을 두 가지를 쓸 수 있죠. 하나는 CMD 창, 하나는 파워쉘 창 있죠. 윈도우의 파워쉘 창인데 윈도우 파워쉘 창은 디폴트로 그 외부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걸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액티베이트 파일을 실행시키면은 저는 그 설정을 바꿔놨기 때문에 에러가 안 나는데 에러가 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윈도우에 보면은 윈도우에 시작 버튼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윈도우 파워쉘을 관리자 모드로 실행시킬 수가 있거든요. 관리자 모드로 실행시키고 그럼 파워쉘 창이 뜨죠. 이렇게 파워쉘 창이 뜨는데 저 뜨죠? 여기다가 execution 폴러시란 명령을 입력해 봐요. 그러면 저는 뭐로 돼 있어요? 리모트 사인드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설정을 바꿔놨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얘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리스트릭티드로 나옵니다. 리스트릭트로 나오면요. 그 스크립트 코드 실행을 제한한다는 뜻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 파워쉘에서 딱 한 번만 해주면 돼요. 그 이후로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set 다시 execution 폴러시하고 여기에 unrestricted 또는 remote signed 둘 중에 하나를 넣으면 되는데 보통 remote signed라고 넣으시면 돼요. 이거 대소문자 잘 입력하시고 오타 없이 입력하세요. remote signed라고 입력하고 저는 이미 돼 있으니까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여기에 remote signed라고 안 돼 있고 여기에 restricted라고 돼 있으신 분은 set execution policy remote signed 해서 얘를 실행시켜 주세요. 실행시켜 주죠. 그럼 이렇게 뭐 신뢰하지 않는 스크립트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바꿀 거냐 물어보는데요. yes 누르고 이렇게 엔터 치시면 변경이 됩니다. 이 창. 그러면은 여기 액티베이트 코드가 실행이 되죠. 활성화가 가상 환경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numpy 명령을 실행하잖아요. pip 명령으로 numpy 설치 명령을 실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 numpy 디렉토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여기까지 가상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가상 환경을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패키지도 설치도 해보고 프로그램도 실행도 시켜 봤습니다.